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기아 자동차의 신형 K5에 대한 소식입니다. 기아 자동차 K5는 올해 하반기에 풀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K7도 페이스리프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K5도 풀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이 같은 세단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수요가 겹칠 수도 있는데 일단 K7이 먼저 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K5의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K5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K7이 K5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소나타도 그렇지만 K5가 예전처럼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형 K5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잘 나와야 본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K5의 입지가 낮아졌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의견을 한번 공유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오늘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풀체인지 되는 신형 K5가 하반기에 출시를 하는데 K5의 입지가 위험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K5의 입지가 위험한 3가지 이유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도태되는 K5의 디자인입니다. K5가 최초로 출시됐던 2010년에 이제 YF 소나타도 그때쯤 이제 같이 출시를 했는데 제가 인생의 첫 차로 YF 소나타를 2009년에서 2010년 그 당시에 구입을 했어요. K5가 출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YF 소나타를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구입을 했는데 K5의 디자인을 보자마자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K5를 샀어야 하는 건데 왜 YF를 기다리지 못하고 샀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K5라는 라인업은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공개가 되는 그런 라인업이었어요. K5라는 그 라인업 자체가. 그래서 K5 2010년에 1세대를 처음 보고 나서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었고 지금까지도 K5에서 회자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불판 휠이에요. 불판 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바흐에서만 얘기하던 바로 그런 휠이었는데 K5가 불판 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휠은 아직도 임팩트가 강해서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1세대 K5의 불판 휠에 대해서. 그 휠은 정말 지금 봐도 너무도 멋지고 너무나 획기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K5는 정말 멋졌어요. 지금 봐도 멋질 정도로 전면부와 후면부 모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특히나 풀옵션의 K5는 정말 수입차 답게 생긴 그런 아우라를 보여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그 K5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도 여전히 멋있었어요. 인테리어는 더욱더 고급스럽고 더욱더 세련되어지고 외관도 점차 다듬어져서 더욱더 멋진 K5를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세대로 넘어가면서 조금 그 완벽했던 K5에서 조금 더 그런 과한 느낌을 넣고 조금 더 선을 많이 넣다 보니까 좀 난해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기사나 댓글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직선적인 그 디자인이 강조되었던 K5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직선을 좀 더 각을 집어넣고 곡선을 넣고 인탈리오 라디에이터 그릴을 넣고 하면서 굉장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잡해지고 난잡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1세대 K5는 되게 깔끔하고 직선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이었는데 2세대 K5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되게 난해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K5는 1세대에 비해서 그렇게 센세이션함을 불러일으키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벤져스나 다른 영화들도 그렇잖아요. 1편, 트랜스포머도 그랬고 1편의 영화가 너무도 센세이션하면 2, 3편의 영화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벤져스는 계속해서 재밌었지만 트랜스포머 이런 거는 2, 3편으로 가면서 점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1편에서 범블비가 딱 변신했을 때 그런 뭔가 엄청난 쾌감과 짜릿함은 2, 3편에서 느낄 수가 없었죠. 바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2세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크게 디자인적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K5의 디자인이 점점 도태된다. 2세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도 사실 그렇게 막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5의 입지가 위험한 이유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점차 도태되는 K5의 디자인이에요. 1세대가 너무도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2세대가 약간 좀 밑으로 하강하는 그런 그래프였고 과연 이 3세대, 올해 하반기에 나올 3세대 K5가
얼마나 멋진 디자인으로 나올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멋진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K5의 존재가 위험한 이유 3가지 중에 두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형 소나타의 기술적, 디자인적 혁신이에요. 신형 소나타는 최근에 출시되었지만 저도 최근에 이제 4일간 장기 시승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어요. 물론 파워트레인을 제외하고는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여러가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최신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슬로건 하에 제작이 된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일단 히든 라이팅 램프가 있습니다. 익스테리어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이제 전면에 있는 헤드 램프의 특징이에요. 히든 라이팅 램프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어두워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디자인,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흐려지는 그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든 라이팅 램프 이외에도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경량화 55kg가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차고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낮췄고 그리고 차량의 휠베이스는 더욱더 넓어졌죠. 그리고 또한 안전성까지 높였다라는 게 3세대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이 3세대 플랫폼이 이미 신형 소나타에 적용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K5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건 나눠서 가져야죠. 그래서 신형 소나타에 먼저 적용됐던 3세대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원격 시동 및 원격 주차, 이것도 신형 소나타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죠. 이전에 넥소에서도 이제 공개를 했던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조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에서 적용되었던 건 신형 소나타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등록하면 이제 스마트키처럼 쓰거나 카드키를 미리 등록하면 스마트키처럼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빌트인 캠도 신형 소나타에 최초로 적용된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표방하는 신형 소나타에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많은 것들이 들어갔어요. 물론 신형 K5에도 그대로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형 소나타가 빵 터트리고 나서 K5에 들어가기 때문에 K5에 상대적으로 그런 놀라움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디자인적으로 와 하는 이런 스팅어처럼 놀라움을 안겨줘야만 K5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K5의 존재가 위험한 이유 3가지 중에 그 마지막, 바로 계속해서 확대되는 SUV 시장이요. SUV 시장이 확대되고 SUV 수요가 늘었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기사도 그렇고 실제로 도로를 보더라도 SUV 차량이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굳이 세단을 살 필요가 있냐? 세단을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SUV를 사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일단 K5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랑 금액이 거의 흡사하죠. 소나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명성이 낮아지고 판매량이 낮아졌어요. 투싼이나 소렌토, 산타페 등등의 SUV 차량들이 굉장히 입지가 올라갔고 디자인도 멋있어졌고 안전기능, 편의기능도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같은 가격 혹은 조금 더 돈을 주면 더 좋은 SUV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단에 대한 수요가 요즘 많아지고 있진 않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K5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세대, 2010년에 출시됐던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단 중심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세단이 굉장히 각광을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2세대,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세단과 SUV가 점차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공존했지만 그 비율 자체가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3세대가 나올 2019년 현재는 SUV가 정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SUV 전성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SUV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기아 자동차의 세단의 라인업은 K3, K5, K7, K9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SUV의 라인업은 앞으로 확장될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기아 자동차 소형 SP라는 이제 SUV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 스토닉이 있고요. 그 위에 스포티지가 있고 소렌토, 모하비가 있습니다. 텔룰라이드는 아직 국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하지만 텔룰라이드까지 넣게 되면 굉장히 세단에 비해서 SUV 라인업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는 소울과 카니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단보다는 확실히 이쪽 SUV 쪽 혹은 RV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단이 그렇게 힘을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그런 중형 세단으로 대표되는 그런 K5가 소나타보다는 요즘에는 사실 그랜저와 K7이 중형 세단을 대표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눈이 많이 높아졌고 그 눈들이 또 SUV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신형 K5의 입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도태되는 디자인으로 인해서 현재 K5의 입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신형 소나타가 너무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이런 기술적 디자인적 혁신을 모두 다 신형 소나타가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5가 얼마나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는 SUV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그쪽으로 초점이 맞다 보니까 이 중형 세단 K5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이유로 K5의 입지가 위험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신형 소나타에서도 느꼈던 건데, 신형 소나타와 K5는 항상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해요. 껍데기만 다른 차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형 K5도 신형 소나타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 신형 소나타 여러분들 타보신 분들 혹은 뭐 리뷰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60마력이 20토크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요즘 신차라고 생각 안 될 정도로 이 파워트레인이 많이 부족하고 좀 후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또 K5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타보나 마나 K5나 신형 소나타나 플랫폼도 똑같고 파워트레인도 똑같기 때문에 정말 디자인적으로 임팩트를 딱 주지 않으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또 너무나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현대자동차가 그렇듯이 기아자동차를 현대차보다 더 잘 만들진 않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뭐 K9과 EQ900도 그렇고 G90도 그랬고요. 여태까지 전례를 보게 되면 항상 현대자동차가 아무래도 더 위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했기 때문에 물론 현대자동차가 더 좋아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아자동차가 늦게 출시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넣어주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기아자동차가 과연 K5가 신형 소나타를 뛰어넘을 만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을까? 신형 소나타엔 없는 K5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매력이 있을까라는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신형 소나타가 출시를 했고 또 페이스리프트된 K7 출시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K5는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도 K5 1세대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사고 싶어가지고 소나타를 팔고 다시 K5로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좋아했던 차가 K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굉장히 이런 주변 상황이나 현재 환경 자체가 K5에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K5가 정말 스팅어처럼 이런 정말 디자인 죽인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와야만 K5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신형 K5의 입지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공감을 했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의견을 좀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5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